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공지능, 그걸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죠. 초지능 AI, ASI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요즘 생성형 AI나 범용 인공지능 AGI 연구 속도가 정말 빠르잖아요.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초지능이 도대체 뭐고 왜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계산만 더 잘하는 AI, 그런 게 아니고요. 초지능이라고 하면 논리적 추론이나 창의성, 심지어는 감정적 이해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인간의 거의 모든 지적 영역에서 우리를 압도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현재 AI나 어쩌면 앞으로 올 AGI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. 아,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. 흥미롭네요. 그럼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초지능, 자료들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? 보니까 닉 보스트롬 같은 학자 이야기가 있던데요. 네, 그 옥스퍼드의 닉 보스트롬 교수가 정의한 게 유명하죠. 초지능을 거의 모든 관심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의 인지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지능, 이렇게 봤습니다. 특정 작업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추상적인 사고 아니면 상황 판단, 이런 인간 지능의 모든 면에서요. 거의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한다니, 와, 이게 진짜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? 자료들 보니까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. 네,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범용성입니다. 그러니까 인간처럼 특정 분야가 아니라 어떤 지적 과제든 스스로 배우고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. 아, 특정 작업이 아니라 뭐든지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자기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. 스스로 지식을 계속 넓히고 또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아주 빠르게 적응하는 거죠. 세 번째는 인간처럼,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내고 혁신하는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. 창의성까지요. 네.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이게 또 특히 좀 주목할 만한데 바로 감정 및 사회적 지능입니다. 인간의 감정이나 신념, 의도 같은 걸 파악하고 사회적인 맥락에 맞춰서 상호작용할 가능성까지 이야기되는 거죠. 아, 감정이나 사회적 지능이요. AI가요? 그게 정말 인간 같은 이해일지 아니면 그냥 엄청 정교한 흉내일지는 이것도 논란이 좀 있겠는데요. 자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아직은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 자체가 지금 이 초지능 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특징도 빼놓을 수 없죠. 지능 폭발 가능성입니다. 지능 폭발이요? 네, 이 모든 능력 때문에 AI가 스스로 더 똑똑한 AI를 막 만들어내면서 그 지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단계, 흔히 특이점, 싱글라리티하고 부르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. 특이점. 그 AI 발전 속도가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거군요. 무섭기도 하고. 네,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정이라고 보는 거죠. 그렇군요. 이런 어마어마한 지능을 만들려면 당연히 지금 기술 수준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. 어떤 핵심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보나요? 자료들의 몇 가지 키워드가 보이긴 했습니다. 맞습니다. 현재 기술의 연장선이면서도 훨씬 더 고도화된 것들이 필요해요. 예를 들면 지금 GPT-4 같은 모델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큰 초대규모 신경망이 필요하고요. 또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배우는 강화학습이나 자기지도학습 기술이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. 스스로 배우는 거요? 네. 그리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, 소리, 이런 여러 형태의 정보를 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AI 능력도 아주 중요하고요. 심지어는 AI가 스스로 더 나은 AI를 설계하는 자동화된 AI 연구, 메타러닝 같은 것도 핵심 동력으로 꼽힙니다. AI가 AI를 만든다니 점점 더 공상과학 같아지네요. 그렇죠.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있어요. 바로 윤리적 사회적 정렬, 얼라이먼트 기술입니다. 아, 정렬 문제? 그 얘기 많이 나오죠? 네, 초지능 AI가 인류의 가치나 목표에 맞게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도록 설계하고 통제하는 기술인데 이게 사실 기술 개발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. 그렇겠네요.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걸 넘어서 이걸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건가?
인류에게 이롭게 쓸 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니까요. 이게 만약 실패하면 그 위험성을 생각하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. 자, 그럼 만약 이런 초지능 AI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들 예측하고 있나요? 자료들 보니까 예측 시점이 좀 제각각더라고요. 잠재적인 영향력은 가히 혁명적일 거라고 봅니다. 자료들에서도 난치병 정복이나 기후변화 해결 같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첫손에 꼽고 있고요. 또 산업 전반의 완전 자동화나 효율성 극대화,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겠죠. 예술이나 학문 분야에서도 경이로운 창작물이 나올 수 있고요. 와, 정말 유토피아적인 그림도 그려지네요. 네. 근데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좀 분분해요.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범용인공지능, AGI의 등장을 2040년에서 2060년 사이 정도로 보고 초지능은 그 후에 한 5년에서 20년 내 이 정도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2040년에서 2060년. 그것도 사실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닌데요. 그렇죠. 그런데 샘 알트먼 같은 일부 사람들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봐요. 몇 천일 안에, 그러니까 수년 내에도 가능할 수 있다.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. 수년네요. 와, 네, 그만큼 이 발전 속도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. 정말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. 하지만 이런 엄청난 힘에는 당연히 위험도 따르지 않겠습니까? 자료들에서도 실존적 위협 같은 좀 무서운 단어들이 보이던데요. 맞습니다. 이게 인류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만약 통제가 안 된다면 통제 불능의 AI가 등장하거나 대규모 실업 사태, 또 극심한 사회 불평등 심화, 심지어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실존적 위험을 하니.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네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초지능 개발 속도를 좀 조절해야 한다.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. 윤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.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한다. 이런 정책 및 규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. 네, 들어보니까 초지능 AI는 더 이상 그냥 공상과학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. 엄청난 혜택의 가능성과 동시에 진짜 실존적인 위험이라는 양날의 검을 가진 셈이네요. 정확합니다. 그리고 기술 발전 그 자체보다 어쩌면 더 흥미로운 건요. 이 논의가 결국 우리에게 지능이란 과연 무엇인가, 인간의 고유함이란 건 뭘까,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다는 점이에요.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렬 문제, 그러니까 AI가 인류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되기도 하는 그런 가치들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만드는 것, 이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겁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초지능에 대한 이야기들,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나요? 분명한 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점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 초지능 AI가 정말로 인간처럼,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창의성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걸 단순한 도구로만 볼 수 있을까요? 이게 혹시 의식의 문제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그런 존재와 우리 인간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